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주말 문경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경시는 즉각 체육회 임직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예정된 체육 행사를 연기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문경시 체육회 임직원 17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 차원에서 임직원은 모두 자가격리했고요. 씨름대회도 25일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방역 수칙 준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냉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핀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론이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대구 경북 통합이 필요한 건지 잠시 후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내내 미 대선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바이든과 우리나라 경제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트럼프의 불복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도 좀 궁금한데요. 그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규모니까 폭동이라든가 내란 이런 거는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기후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냥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예.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패배를 선언하고서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많은 리스크가 앞에 놓여 있어요.
예, 많은 소송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고 고소당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소송전이 그게 있었죠. 뭐 성추문도 있었고 뭐 세금 문제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선거 개입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들이요. 예. 목표들을 쉽게 달성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는 출마하는 것도 전략으로 검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한 7천만 표 이상이 이제 나올 정도로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지지층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미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그러니까 되고 나서 제일 이제 강조하는 것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거꾸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이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과 치유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종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약화된 이유는 이제 중산층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이 붕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바이든 입장 속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한 500만 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9호 수준의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바이든한테 지금 거는 기대가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식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에 굉장히 하여튼 간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해결할 만큼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고 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 바이든의 이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난 4년 동안에 굉장히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환호로 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집권했잖아요. 그때 경기 후퇴가 GDP 한 1.8%가 후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분기까지 기준으로 아직 4분기 안 끝났기 때문에요. 3.5%가 후퇴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요. 3분기에 좀 힘을 좀 내긴 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2009년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도 당시에는 그러니까 GDP 대비 한 60%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한 105%까지 끌어올려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3분기 기준으로 127%예요. 엄청나네요. 이 127%라는 수치가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미국 전체 역사 속에서요.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 수행하느라고요. 그때가 120%였었어요. 아이고, 그걸 초과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연준이 돈을 또 엄청 찍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6년간 찍어낸 규모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 100일 만에 다 찍어냈어요. 3차에 걸쳐서 찍어냈었죠,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3차 양적하느라고 하지만 찍어낸 돈 규모가 한 3조 한 5천억 달러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100일 만에 한 3조 100억 달러 찍어냈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찍어낼 여력도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되면 추가 부양책, 엄청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원은 또 공화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이제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려고 하는 긴축적인 입장을 내리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바이든의 그러니까는 이 국내 정책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오믹스하고 비슷해요. 아, 그러게요. 예. 뭐 우리나라 왜 임금주도 성장, 그린뉴딜 예. 뭐 이런 거 다 갖다 쓴 것 같던데 보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세계적인 어쨌든 간에 일종의 추세인 건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세도 하고. 예. 근데 증세도 사실은 근데 오바마 수준으로 다 복귀를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걸 목표한 것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 35%였거든요. 최고세율이요. 예. 근데 이걸 트럼프가 21%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렸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아, 반밖에 못 올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도. 예. 오바마 때 그러니까는 미국이 2000년부터 금융위기 때까지요. 예. 제조업의 일자리가 68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엄청나군요. 제조업 일자리. 그런데 없어졌죠.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요. 예. 제조업 일자리를 복구한 게 90만 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4년 동안 한 50만 개 했고요. 예. 여전히 540만 개가 2000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의식해가지고 바이든이 500만 개 제조업 만들겠다는데. 예. 이거는 오바마 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못 만든 90만 개뿐이 못 만든 걸 8년 동안에. 사실상 불가능하군요. 예,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소위 중산층 보건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예. 중산층 보건이 힘들면 양극화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분열, 소위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떠나는 위기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딴지를 걸 거고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망도 많이 하게 될 거고. 아, 그래서 4년 후를 또 도모를 한다. 사실 바이든에 대해서도 바이든 지지하신 많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가 싫어서 지지하는 게 많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반사이드고요. 예. 그냥 적극적인 지지층보다는요. 썩 바이든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더 싫어서. 예. 바이든이 되도록 별로 변화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초창기에 굉장히 어떤 이 환호가 크면 클수록 이제 실망도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는 게 그린 뉴딜인데. 예. 이거 오바마 때서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요. 이미 그때. 예. 근데 이거 가지고 500만 개 일자리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린 뉴딜 가지고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나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조업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지난주 3일이었죠. 그 선거 있던 날. 참 정말 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데 완전히 널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트럼프가 좀 우세할 때 뭐 환경주는 폭락하고 기술주 뭐 폭등하고 에너지주 폭등하고 뭐 이랬는데 다음날 바이든이 우세하니까 또 이게 또 정반대 현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나요? 오늘 시장의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요. 대충 이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대규모 경기 부양을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우선적인 과제는 이제 코로나 방역입니다. 미국 지금 13만 명까지 지금 육박해가고 있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프랑스도 막 오늘 보니까 12만 명이 넘대요. 보니까 오늘 프랑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의 사실은 의료 체계가 붕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당분간 초점을 이제 온 힘을 다 모을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역이니까. 맞습니다. 방역에서 방역을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좀 어쨌든 간에 이 연결을 좀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속에서 대규모 이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지금요? 투입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달러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많이 약세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달러 자금들이요. 그러니까 달러 자금을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한 이런 이제 뭐 증권에 투자한 돈들이요. 그 한국 돈을 그러니까 다시 달러로 바꿀 때 그 달러가 더 많이 손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소위
환차익 수익을 굉장히 볼 수 있다 보니까는 예.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투자를 늘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왜 하루에 1조 넘게 들어왔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는 앞으로 맑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게요. 예.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 월가가 싫어해요. 예. 월가에는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정부들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90년대부터 강달러와 약달러에서 왔다 갔다 막 그랬었어요. 네. 약달러를 하게 되면 미국 제조업이 좀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그렇죠. 예. 이제 월가가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보게 되고요. 네. 강달러가 되면 월가는 좋아하고. 그렇죠. 돈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월가로부터 이 바이든도 그러니까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 이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도 많이 당하고 전 세계가 참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바이든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좀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리더십과 권위가 많이 손상됐는데. 네. 그거에 이제 손상된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만든 질서나 규칙 이런 걸 스스로 이제 파괴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맹 국가들한테 우방 국가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잃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방식은 저희 규칙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복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문제는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찍어 누르기는 그대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을 지금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위험에 빠진다는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중국 GDP가 지금 미국의 한 70% 가까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 올라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추월할 테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니까는 바이든이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의 초점이 인공지능하고 5G에다가 해놨거든요. 예. 그게 제가 늘 얘기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하고 5G예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화웨이를 이렇게 억눌렀던 거잖아요. 예. 화웨이가 그쪽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 기술도 개발시키겠지만은 중국이 쫓아오는 걸 어쨌든 최대한 이제 막아가지고 좀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트럼프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미중 갈등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트럼프 때는 1대1로 흔히 말해서 맞짱을 떴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은 또 이 다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밑으로 힘을 합쳐라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에 3007입니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과연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필요한 걸까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의 권기창 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으로부터 비롯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네. 또 이낙연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이거 통합이 잘 되길 바란다. 뭐 통합 전후 과정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언급까지 해서요. 네네. 자, 왜 이런 통합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내용은 1981년도에 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해 나간 이후로 간헐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통합의 경우도 대구시장이 제안을 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수용사를 가지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대구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경북은 경북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상생 협력을 해야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연구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통합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은 한 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한 명이 있고 대구시장이 한 명 있어요.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통합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조금 이상했던 게 대구 경북 통합하면 광역단체는 이제 한 명이 돼야 될 텐데 당연하죠. 광역단체장 2명 그대로 가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자, 이 지금 뭐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시장이 이제 행정 통합이 이 우리 경기 계속된 우리 지역 경기 침체와 또 인구 소멸 위기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상생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없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없고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예.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있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제도적인 상황 하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면 500만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 대구 경북 인구 단순 더하기 하면 510만이에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하면은 효과가 나려면 510만이 600만이 되든지 700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통합을 해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예. 최근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를 보면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구 100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창진의 주민들도 통합 괜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 불균형만 더 심화돼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즉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통합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 효과는 없다는 건데. 근데 이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제가 이제 이쪽 주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10만 명의 지역 내 총생산이 이제 165조 원 된다. 그래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이제 세계 무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초광역, 튼튼한 지방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윈윈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지역이 희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윈윈을 절대로 할 수 없고 한 지역의 처절한 희생이 감수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인구를 단순 더하기 하면 510만이에요. 지금 510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해서 더 나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통합을 하면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통합론이 제기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도청 신도시 건설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유관기관도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설상가상으로 도산하기관도 농업기술원은 상주로 가고 공무원교육원은 또 군위로 가고 포항에 2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도청 신도시에 1단계 목표조차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가고 공무원교육원이 군위로 가고, 이거는 행정통합 논의와는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별개의 문제인데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들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제 결국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 모아도 안 되는데 지금 통합을 해서 더 잘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도청 신도시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대구와 경북이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어요. 사실상 통합을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구권을 중심한 남쪽은 430만, 현재 북부권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70만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통합을 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 있었지만 결국 남북권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했는데 또다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논의에 주장하는 게 도청은 절대로 안 옮기겠다,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말은 그럴듯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위배가 되느냐 하면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옮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430만이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70만밖에 없어요. 그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도청을 어디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또 갖다 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청 그 통합 연구단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안은 대구에 두겠다는 거예요. 3안은 대구와 경북의 경계점 구미 인근에 두겠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도청은 그대로 도청 신도시에 100%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2안 3안이 또 있군요. 그렇죠. 1안은 도청이 있고 2안 3안을 보면 둘 다 대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북부 지역은 더 위기죠, 위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청이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라는 게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청 이전은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도청을 옮기는데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수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나 통합을 지금 2년 만에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청 이전한 지가 2016년 2월에 이전했는데 4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2022년 7월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청 문제는 그렇고 자 지금 이 지사가 얘기하는 게 안동과 예천은 워싱턴 DC처럼 그리고 대구는 뉴욕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85년에 대구가 경북도청에서 분리해 나갈 때 뉴욕처럼 만들겠다고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때 대구는 서울, 부산, 대구 3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4위로 밀려나버렸죠. 인천에 밀렸군요.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을 옮길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워싱턴처럼 만들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상북도 도청이 북상함에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중에 또 이 얘기는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정리 말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좀 도청 신도시 대구 경북의 통합의 주 목적은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생은 경제적인 상생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경제는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통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고 해서 그러면 기초도 다 따라줄 거냐?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상생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마리 말로 달리는 것보다는 두 마리 말로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뭐 행정 통합까지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말씀이시고. 지금 이 틀에서 도청 옮길 때 목적과 대구 경북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동일해요 지금. 그렇죠. 난센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원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손이 시릴 정도로 날이 참 춥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찬바람이라도 불어닥칠 때는 마치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차가운 이유는 중부 북부 쪽에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찬 공기가 이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간 겁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0도 가까이 또 영하권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마음까지 좀 가라앉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수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는 오늘 아침처럼 급작스러운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 표정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0도, 한낮에 13도, 14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7도, 체감 온도도 7도, 습도는 43%입니다. 날씨였습니다.